조선이라는 위대한 왕국을 세운 영웅, 태조 이성계의 가장 큰 비극이 정작 그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들의 칼날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한 가족의 핏줄이 왕좌라는 절대 권력 앞에서 어떻게 피로 물들고 서로를 향해 칼을 겨누게 되는지, 그 잔혹한 역사의 시작을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볼까 합니다.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절대적인 힘을 향한 인간 본연의 맹목적인 욕망과 그로 인한 비극적인 선택이 어떤 파멸을 가져오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고뇌했던 인물들의 복잡한 심리가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전하는 깊은 메시지는 무엇일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고려 말 혼돈의 시대를 평정하고 새로운 질서를 열었던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태조 이성계입니다. 그는 북방을 호령하던 무장으로서 말 위에서 위풍당당하게 병사들을 지휘하며 압도적인 무력을 과시했죠. 특히 위화도 회군이라는 과감한 결단을 통해 고려의 권력을 장악하고 마침내 1392년 새로운 왕조 조선을 건국하기에 이릅니다. 웅장한 새 도읍 한양을 건설하고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었던 역동적인 건국의 과정은 실로 한 폭의 그림과도 같았습니다. 창건된 궁궐의 어좌에 앉은 태조 이성계의 모습은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듯했죠. 그러나 이처럼 찬란한 새 왕조의 탄생과 동시에 필연적으로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으니 바로 후계자 선정이라는 치명적인 문제였습니다. 이성계에게는 두 분의 아내로부터 수많은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부인인 신의 왕후 한씨, 소생으로는 이방우, 이방과, 이방원, 이방간, 이방애, 이방연 등 6 왕자가 있었고, 둘째 부인인 신덕왕후 강씨 소생으로는 이방번, 이방석 2 왕자가 있었죠. 왕실의 복잡한 가계도는 마치 얽히고 설킨 실타래 같았고, 어좌 앞에 도열한 왕자들의 각기 다른 표정 속에서는 이미 미묘한 불안감과 갈등의 씨앗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누가 다음 왕이 될 것인가 하는 질문은 새 왕조의 미래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자 동시에 형제들 간의 야망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뜨거운 감자였던 것이죠. 대신들의 시선 또한 각 왕자들 사이에서 엇갈리며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궁궐을 감돌았습니다. 새 왕조의 설계자이자 핵심 인물이었던 정도전은 강력한 왕권을 견제하고 재상들이 국정을 이끌어가는 재상 중심 국가를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왕자들이 함부로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경계했고 태조 이성계와 독대하며 자신의 정치적 이상을 피력했죠. 정도전의 날카로운 눈빛과 이성계의 깊은 번민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충격적인 결정이 내려집니다. 건국에 큰 공을 세웠던 첫째 부인 신의 왕후 소생의 아들들을 제치고 둘째 부인 신덕왕후의 막내 아들인 이방석이 세자로 책봉된 것입니다. 세자 책봉 교지가 낭독되는 순간 환호하는 신덕왕후 측 세력과 충격에 휩싸인 이방원 일파의 모습은 극명하게 대비되었습니다. 특히 이방원은 건국 과정에서 누구보다 큰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서열과 공을 무시한 이 결정에 깊은 좌절감과 불만을 감출 수 없었을 겁니다. 자신의 서재에서 칼을 닦거나 지도를 응시하며 깊은 생각에 잠겨있던 이방원의 모습은 폭풍전야의 침묵을 연상하게 합니다. 불공정한 처사에 대한 분노는 그의 가슴 속에서 시퍼런 칼날처럼 날카롭게 갈리고 있었죠. 어두운 밤 궁궐 후미진 곳에서는 은밀한 밀담이 오가고 병사들의 움직임은 평소와는 다른 긴장감을 자아냈습니다. 이렇듯 태자 책봉이라는 한 번의 결정은 단순한 후계자 지명을 넘어 조선 왕실에 돌이킬 수 없는 불씨를 당긴 것이었습니다. 이 불씨는 머지않아 거대한 불길이 되어 왕실 전체를 집어삼키게 될 것이었으니 그 비극적인 서막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시작된 비극의 서막은 오래가지 않아 거대한 폭풍으로 변했습니다. 고요하고 엄숙했던 궁궐은
순식간에 피바람이 부는 살육의 현장으로 돌변했죠. 이방원의 가슴속에 응어리졌던 분노와 좌절은 결국 무자비한 칼날이 되어 그를 따르는 세력들과 함께 궁궐을 덮쳤습니다. 바로 무인정사, 피로 물든 밤의 서막이었습니다. 왕위를 둘러싼 피의 서사는 그렇게 조선 건국 7년 만에 한밤중에 섬뜩한 정변으로 그 모습을 드러냈으니 이는 결코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의 시작이었죠. 어둠이 깊어진 한밤중 횃불이 어지럽게 흔들리는 가운데 그림자처럼 숨죽여 움직이던 병사들이 궁궐 담장을 넘어섰습니다. 정적만이 감돌던 왕실의 밤은 순식간에 찢어지는 비명과 쇠붙이가 부딪히는 섬뜩한 소리로 가득 찼죠. 이방원을 중심으로 뭉친 세력들은 망설임 없이 자신들의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바로 정도전과 어린 세자 이방석, 그리고 그들의 든든한 지지 세력이었으니 이방원은 자신의 오랜 숙적이자 아버지의 총애를 독점했던 정도전을 제거하고 불공정하게 책봉된 세자를 끌어내려야만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왕좌를 향한 뜨거운 욕망과 오랜 불만이 한데 뒤섞여 폭발한 결과였으니까요. 정도전은 이 혼란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자신의 이상을 외쳤습니다. 재상 중심의 국가 운영이라는 그의 꿈은 태조 이성계의 아들들이 왕권을 두고 다투는 현실 앞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죠. 그는 비록 칼을 든 무인이 아니었지만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비장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순간은 조선의 미래를 향한 뜨거운 열망과 끝내 이루지 못한 개혁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얼룩져 있었을 겁니다. 한 시대의 위대한 사상가이자 설계자였던 그의 죽음은 단순히 한 인물의 소멸을 넘어 조선 초기 정치의 한 축이 무너지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그의 이상은 피로 얼룩진 밤과 함께 역사 속으로 쓸쓸히 사라져 갔습니다. 그리고 이방원의 칼날은 비극적이게도 어린 세자 이방석에게도 향했습니다. 아직 피어보지도 못한 꽃봉고리 같은 나이였던 이방석은 자신의 운명을 알지 못한 채 한밤중의 공포 속에서 비명을 지르며 쓰러져야 했습니다. 그 순간 궁궐을 가득 채웠던 어린 세자의 절규는 왕좌를 향한 인간의 잔혹한 욕망이 얼마나 무자비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듯했죠. 왕가의 핏줄이라는 명예가 오히려 그의 목숨을 앗아가는 차가운 칼날이 되었으니 참으로 아이러니한 운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참혹한 광경은 태조 이성계의 눈앞에서 벌어졌습니다. 아들들의 피로 얼룩진 궁궐, 사랑하는 자식들이 서로에게 칼을 겨누는 끔찍한 비극. 그는 자신의 손으로 세운 나라가 피로 물드는 것을 보며 그리고 자신의 아들들이 서로를 죽이는 참극을 목도하며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피 묻은 옷을 입은 채 싸늘하게 쓰러져 있는 아들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 이성계의 가슴 속에서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절규가 터져 나왔을 겁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위대한 업적도 그 순간만큼은 아무 의미 없는 허상으로 느껴졌을 테죠. 왕으로서의 권위와 아버지로서의 사랑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궁궐 복도는 핏빛으로 물들었고 횃불 그림자 사이로 번뜩이는 칼날은 권력의 잔혹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한때 희망과 번영의 상징이었던 새로운 왕조의 궁궐은 단 하룻밤 만에 피와 절규가 뒤섞인 비극의 장소로 변모했습니다. 이방원은 그렇게 피의 대가를 치르고 정권을 장악했지만 그의 승리는 결코 완전한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왕좌를 향한 그의 욕망은 결국 아버지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형제들의 피를 요구했으니 그 무게는 과연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이성계는 모든 것을 포기하려는 듯 깊은 체념과 분노 속에서 오직 아들의 죽음을 애통해 했습니다. 그에게 왕위는 더 이상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식들의 피를 부른 저주의 상징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조선이라는 위대한 왕국을 세운 영웅의 가장 큰 비극이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들의 칼끝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역사의 가장 잔혹한 역설 중 하나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 피비린내, 나는 밤의 사건은 조선 왕조 500년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죠. 이제 왕좌의 주인은 바뀌었고 그 무게는 더욱 무거워질 것입니다. 피로 물든 밤이 지나고 여명의 빛이 궁궐을 비출 때 태조 이성계의 마음속에는 이미 모든 것을 내려놓으려는 결심이 자리하고 있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들의 피로 얼룩진 왕좌는 더 이상 그에게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니었죠. 오히려 자식들의 생명을 앗아간 저주의 상징처럼 느껴졌을 테니까요. 깊은 절망과 체념 속에서 그는 마침내 왕위를 버리고 상왕의 자리로 물러났습니다. 조선의 기틀을 세운 위대한 영웅의 마지막 선택은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의 손에 형제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비극을 목도한 아버지의 심정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그 고통은 아마 왕위의 무게보다 훨씬 더 무거웠을 겁니다. 이성계는 한양을 등지고 고향인 함흥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에게 함흥은 피비린내 나는 권력 다툼에서 벗어나 잠시나마 평온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깊어진 골은 그리 쉽게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태종 이방원은 아버지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여러 차례 사신을 보냈지만 이성계는 아들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함흥차사라는 이야기는 바로 이때 시작된 것이죠. 아버지의 마음을 되돌리려 보냈던 사신들이 좀처럼 돌아오지 못했다는 일화는 왕자의 난으로 인해 부자 관계가 얼마나 파탄났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는 단순한 불화가 아니라 왕좌를 둘러싼 피해 대가가 한 가족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겼는지를 여실히 드러내는 역사적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권력의 그림자는 이방원을 쉽게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제1차 왕자의 난으로 정도전과 이방석을 제거하며 권력을 잡았지만 아직 왕위는 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왕으로 물러난 아버지 이성계의 존재와 여전히 왕권을 탐하는 다른 형제들의 야망은 그에게 끊임없는 위협으로 다가왔죠. 특히 회안대군 이방가는 이방원의 권력 장악에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결국 400년 또 다른 피바람이 불어 닥치고 맙니다. 바로 제2차 왕자의 난 혹은 박포의 난으로 불리는 사건입니다. 이방가는 박포와 공모하여 사병을 동원해 이방원을 공격했지만 이미 한 차례 피바람을 겪으며 단련된 이방원의 세력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이방가는 결국 패배하고 유배를 가게 되죠. 이로써 이방원은 마침내 자신을 위협할 만한 모든 형제들을 제거하며 명실상부한 권력의 정점에 굳건히 서게 됩니다. 두 차례에 걸친 피비린내 나는 왕자의 난 끝에 이방원은 드디어 왕좌에 오르게 됩니다. 1400년 그는 조선의 세 번째 임금인 태종으로 즉위하죠. 그러나 그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환희보다는 복잡한 감정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왕위에 오르기 위해 아버지와 등을 지고 형제들의 피를 보아야 했던 그의 마음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화려한 즉위식 뒤에는 깊은 고뇌와 고독이 자리 잡고 있었을 겁니다. 용상에 홀로 앉은 태종의 어깨에는 권력의 무거운 짐과 함께 과거의 잔혹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얻은 것과 잃은 것 사이에서 끊임없이 번민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태종 이방원은 이러한 개인적인 고뇌를 딛고 강력한 왕권을 확립하며 조선 왕조 500년의 기틀을 다진 위대한 군주로 평가받습니다. 그는 재상 중심의 정치 체제를 왕권 중심으로 전환하고 사병을 혁파하여 국가의 군사력을 일원화했으며 호패법을 실시하여 백성들을 효율적으로 통치했습니다. 또한 의정부와 육조의 기능을 정비하고 신문고를 설치하여 백성들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등 조선 초기의 혼란을 수습하고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를 구축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웠죠. 그의 결단력과 추진력은 조선이라는 새로운 나라가 혼란을 딛고 안정적으로 발전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굳건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태종이 이룬 모든 업적의 배경에는 왕자의 난이라는 피의 역사가 깔려 있습니다. 형제들의 피를 밟고 올라선 왕좌였기에 그의 통치는 늘 정당성 논란과 비극적인 그림자를 안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력한 왕권 확립은 혼란스러운 시대를 안정시키는 데 필수적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희생과 아픔이 뒤따랐다는 사실은 역사가 우리에게 던지는 준엄한 경고일 겁니다. 조선 왕조 500년은 태종이 다져놓은 견고한 왕권 위에서 번영했지만 그 시작점에 새겨진 피의 대가는 결코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았죠. 권력을 향한 인간의 맹목적인 욕망이 가장 기본적인 유대인 가족마저 파괴할 수 있다는 냉혹한 진실은 승자에게도 결코 가볍지 않은 무게로 돌아왔다는 점을 역사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절대 권력의 단맛은 그 과정에서 흘려야 했던 피와 눈물을 정당화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날 우리는 왕자의 난이라는 비극적인 가족사를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개인의 욕망과 공동체의 질서, 그리고 권력 사이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깊이 성찰해 볼 때입니다. 역사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자 다가올 미래를 위한 소중한 교훈임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겠죠. 조선 건국 초기 피로 얼룩진 왕실의 권력 투쟁이 훗날 조선 500년의 역사와 문화에 어떤 깊은 뿌리를 내렸는지 다음 이야기에서 더 자세히 탐색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